안녕하세요. 처음 보죠? 아닌데요. 저 친구 누구지? 좀 이따 생각해 보자. 자, 아무튼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한문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사실은 한 3년 전까지만 이제 저 후배들을 개인적으로 지도를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한 3년을 쉬었었는데, 그래서 다시는 임용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통문화연구회 가서 열심히 강의도 하고, 지금 뭐 모대학교에서 또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혹시 대체로 보니까 처음 공부 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하면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두 번째 정도면 한 번 정도는 다 보셨겠네, 그죠? 그러면 아마 문제도 어떻게 나올지 대충 다 알고 있겠네, 그죠? 아니, 어느 교수님이 첫 시간에 딱 와가지고 철학 선생님이었는데 자네들 철학에 대해서 안 와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도 몰라 하고 가버리셨대요. 둘째 시간에 딱 들어오시더니 자네들 철학에 대해서 안 와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알고 있는 거 배우면 뭐하나, 가르쳐 줄 게 없냐고 가버리시더래요. 세 번째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자네들 철학에 대해서 안 와 그랬더니 절반은 짠 거예요. 절반은 안다고 하고 절반은 모른다고 하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면 아는 친구가 모르는 친구 가르쳐 주게 하고 가버리시더래요. 저는 보니까 한 친구 말고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임용을 전공으로 무슨 뭐 공부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몇 년 동안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보니까 임용은 간단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번역가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학술적으로 논문을 쓰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 문제를 빨리 풀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은 원전 해독 능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해독 능력을 바탕으로 발문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 출제자의 의도만 정확하게 파악해내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임용고시 문제를 대학 선생님들한테 똑같이 보게 해놓고 100점 맞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 80점이죠. 80점 맞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지금부터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저하고 활동하는 최대한 어떤 식으로 이 글이 문제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풀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 지문을 읽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글이 나올 것인가, 만약에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형태로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꼭꼭 집어가면서 그걸 통해서 쓰기 연습은 지금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뭐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6시간 강의를 2주 분량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전체 한문학에 대한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경서도 있어야 되고 그 위의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 쉽게 말해서 교육학에 대한 한문학 교육과정, 그런 것들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못하고 두 번에 걸쳐서 고려시대까지 한문학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이 문제가 다른 문제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번 시간은 그 포인트가 있고, 다음에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6주 과정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때 2주는 고려 전기 중기, 나머지 4주는
조선 후기 해가지고 그 시대에 이제 중요한 글들을 또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연결될 건가 하는 건데, 실제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연결되기도 해요. 첫 번째 문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삼국사기 표하고 그 밑에 있는 게 진삼국사략 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삼국사기 표를 읽을 것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진삼국사략표 조선 정기의 권근의 글도 같이 보면서 만약에 이런 형태의 글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여서 고려시대 읽지만은 조선시대와 같이 연결되어 가기는 해요. 아무튼 그런 통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생각이니까 먼저 진삼국사기 표를 한번 보시죠.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으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도 될까요? 뭐 읽어 나가면서 속도는 조정하도록 하죠. 자, 한문은 뭐 옛날에는 문체론도 종종 나왔었어요, 시험에. 가끔 또 문체를 쓰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처음에는 실용문 중심으로 나왔어요. 기문이나 뭐 전이나 이런 것. 그런데 그게 오래전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안 나오는 것도 나와. 그러니까 전 같은 거, 쉽게 말해 거기 나와 있는 진삼국사략 전, 이 전은 사실 사륙 변려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변려문은 어려워서 다루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부터 변려문도 이제 조금씩 문제에 출제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 일단 진삼국사기표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삼국사기를, 진짜는 올릴 진짜죠. 올리면서 쓴 표. 표는 뒤에 거기 진삼국사략 전하고 같이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표나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표와 전은 구분 없이 썼어요. 표라고 쓰기도 하고 전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런데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황제, 중국에 보낼 때는 표라고 쓰지만 우리 임금님한테 올릴 때는, 우리 군주한테 올릴 때는 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임금님이 올리기는 글은 똑같아요. 자, 왜 이제 이 글을 진삼국사기 표를 선정하게 되었느냐면, 먼저 예전에는 한문학사도 한두 문제씩 나오기는 했는데 요즘은 한문학사도 안 나와요. 다만 글을 볼 때 단지 그 한문학사를 알면 이해하기 편한 구문으로 이제 가끔 출제는 되는데, 크게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한문학 산문사에서 제일 크게는 그 통일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 전기까지는 변문 중심, 사륙 변려문 중심이에요. 사륙 변려문이 중심으로 써오다가 고려 중기, 그러니까 쉽게 정확하게는 김부식 시대에 오면 고문도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해, 문장 속에. 그 인식을 불러일으킨 사람을 김황원, 뭐 여기 나와 있는 김부식이라고도 해요. 이건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그냥 한 번 정도. 이건 문제는 나오는 거 아니니까 산문사를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김부식 시대에 오면 변려문하고 고문하고 혼재하는 양상이 나와요. 그 혼재되는 양상에 진삼국사기표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표문은 원래 뭐로 써야 되는데 임금님한테 올리는 글은 변려문으로 써야 돼요. 사륙 변려문으로. 왜냐하면 임금님한테 올리는데 석자, 다섯자, 일곱자 이런 식으로 막 순서 없이 하면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깍듯한 예의를 차린다고 변려문으로 써요. 그래서 조선시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임금님한테 올리는 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변려문이에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